안녕하세요. 이승원입니다. 뉴스인사 프라임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오늘 월요일입니다. 여의도 언더독 코너가 준비되어 있는 월요일이죠. 오늘은 사회민주당 한창민 대표를 전화로 연결해 보겠습니다. 나와 계신가요? 네, 안녕하십니까. 한창민입니다. 네, 의원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 얼굴 직접 뵀으면 좋았을 뻔했는데. 예, 급한 일이 생겨서 직접 네, 현장에 네, 가서 네, 우리 네. 국민들을 못 만나서 오히려 죄송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사실은 뭐 의원님 개인으로도 그렇고 또 이제 많은 분들이 지난 주말에 있었던 노란봉투법 통과에 대해서 여러 가지 감회가 좀 새로웠을 것 같아요. 네네, 네, 맞습니다. 의원님 어떠셨어요? 어, 이게 오랜 현안이 음, 이번에 해결된 거기 때문에 네, 저 또한 이제 감개가 이제 무량하기도 하고 가슴 네, 벅차기도 했는데요. 음, 특히나 이제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한 90년대 후반부터 많이 네, 양산되고 그 가운데서 벌어졌던 수많은 노동 현안 중에서 가장 어려웠던 게 네, 실제 손해배상 청구나 네, 아니면은 비정규직 하청 노동자들이 음, 원청하고 교섭을 하지 못했던 그래서 발생했던 다양한 노동 현안이 네, 이번에 노조법 2, 3조를 통해 가지고 네, 그래도 새로운 실마리를 찾았다 이렇게 볼 수 음, 있기 때문에 네, 많은 노동자들도 이번 현안에 대해서 음, 조금 뭐 기쁘다고 하면 기쁘다고 할 수도 있고 네, 또 한편으로는 이제 새롭게 네, 현장을 바꿀 수 있구나 하는 좀 희망이 넘치는 네, 그런 결과였습니다. 네. 저희가 영상을 했는데요. 혹시 영상 준비돼 네네. 있나요? 네. 아, 그 우원식 국회의장이 네네. 홍길동법이라고 칭하는 네, 그 맞습니다. 장면이 있었는데 오늘 저희 의장석에 잠깐 함께 보겠습니다. 직원을 직원으로 부르지 않고 사장을 사장이라 부르지 못하는 더 어렵고 취약한 노동계층의 현실에서 출발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법을 홍길동법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의미가 있지만 노란봉투법은 그 노동자에게 과하게 부담을 지우는 것, 특히 또 나의 사장이 누구인지, 그리고 이 회사 실질적으로 소유를 누가 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조금 더 명확하게 하자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네. 우원식 의장님이 말씀하셨듯이 이제 음, 홍길동법이라고 해서 실제 사장과 교섭을 할 수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네. 실제 사장을 이야기하면서 진짜 사장 나와라 이렇게 외치는 투표 현장들이 결과를 많았었습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원청과 네. 교섭에서 네. 노동 관련한 음, 현장을 바꾸려고 했던 것들이 네. 차단돼 있었고 네. 진짜 교섭과 더불어서 이제 노조법 2, 3조에서 핵심은 음, 어, 노동쟁의가 벌어졌을 때 그것을 막기 위한 방식 아니면은 노동자들을 힘들게 하기 위해서 네. 천문학적인 손해배상을 손해배상. 청구해서 음, 노조를 파괴하거나 아니면 노동자들이 정당한 교섭을 못하게 하는 네. 이런 일이 반복되었는데 네. 그 문제를 해결하는 단초가 이번에 생겼다 이렇게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정치 이슈로 조금 가볼까요? 이 한덕수 전 총리에 대해서 구속영장이 청구됐습니다. 일단 다른 사람들은 그 내란의 주요 임무 종사자인데 한덕수 전 총리만큼은 방조범입니다. 내란 우두머리 방조. 이번 이 청구 내용을 좀 보셨을 텐데요, 의원님. 네네. 어떻게 판단하고 계신가요? 사실 이제 이번에 구속영장이 적시된 것은 이제 방조 혐의 정도로 돼 있는데 네. 아마 실제 구속영장이 받아들여지고 직접 수사를 들어가다 보면은 방조를 넘어서 공범의 형태로 나올 수도 있겠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공범. 네. 네네. 실제 이 내용을 전혀 몰랐을 것이냐 음, 어, 그런 부분으로 볼 때 지금까지는 그 국무회의의 절차적인 하자를 네. 보완하는 그런 정도의 역할로 네. 어, 나오는 것처럼 보이지만 음, 그 이후의 행보 네. 그리고 그 이전에 윤석열 정부에서 오랫동안 보였던 행태를 보면은 음, 사실상의 공범과 다름없다. 저희들은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박지영 내란 특검보가 어제 오후에
브리핑을 했는데 여기서 확실하게 이렇게 규정을 합니다. 한덕수 전 총리는 대통령의 국가 및 헌법 수호 책임을 보좌하는 제1의 국가기관이다. 그러니까 네네. 공무원이 개인이 아니라 기관이잖아요. 네네. 네, 제1헌법기관이라는 표현이 그렇게 해서 나온 겁니다. 그렇죠. 제일 국가기관. 그리고 의원들, 국회의원들도 하나하나 입법기관인 것이고요. 그래서 한 전 총리는 위법한 비상계엄을 사전에 막을 수 있었던 최고의 헌법기관 위치에 있었는데 한마디로 막지 않았기 때문에 구속영장을 청구한다. 라면서 6개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뭐 내란 네. 우두머리 방조, 대통령 기록물법 위반, 공영서류 손상 등등. 우리가 그동안 한덕수 전 총리의 발언을 뭐 국회 등등에서 계속 듣지 않았습니까? 단 네네. 한마디도 사실과 부합하는 적이 없었던 것 같은데 좀 개탄스럽다는 생각이 듭니다. 의원은 어떻게 보세요? 어, 사실 내란을 일으킨 것은 윤석열이지만 네. 그 이후에 국민들을 분노하게 했던 가장 큰 사람 중에 하나가 한덕수 전 총리였습니다. 그렇죠. 네. 예, 실제 헌법재판소로 가기까지 음. 여러 과정에서도 그걸 방해하는 노골적인 방해 행위가 있었고요. 네. 네, 헌법재판관 임명이나 네. 아니면 내란 특검에 대한 계속적인 거부 등등은 네. 실제 본인이 내란 특히 이제 비상계엄에 대해서 반대 의견이었다고 이렇게 국민들한테 버젓이 거짓말을 하면서도 네. 하는 행동 자체는 네. 윤석열을 돕고 내란 행위가 국민들한테 밝혀지는 것을 막기 위한 그런 아주 질 나쁜 행동을 가장 책임 있는 자가 자행한 것이다. 국민들은 그걸 똑똑히 보고 있었고 결국은 그때 했던 네. 국회에서나 헌법재판소 재판 과정에서 했던 모든 말들 또한 국민을 기만하고 국민을 속였던 행위라는 것이 이제 하나하나 드러나고 있는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김용현 전 장관 그리고 이상민 전 장관 이미 구속돼서 구속 기소 이제 재판을 받고 있는 그런 단계인데요. 한 전 네네. 총리 조금 늦었지만 늦은 감이 분명히 있어요. 늦었지만 구속 영장 어떻게 발부될까요?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당연히 발부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네. 실제 증거가 나오니까 어쩔 수 없이 실토한 거 말고는 그 사람의 말을 믿을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까지의 정황을 볼 때는 네. 너무 많은 범죄 혐의가 있다고 보여지고 증거인멸이나 뭐 도주까지는 아니더라도 증거인멸의 이유는 충분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다른 이슈도 넘어가 보겠습니다. 조국 전 대표에 대해서 좀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요. 조국 전 대표가 굉장히 바쁩니다. 사면 이후에 지금 한 9일, 10일 정도 지났는데 주말 사이에 문재인 전 대통령을 예방했고요. 그리고 부산 지역을 찾았습니다. 처음 정치를 시작할 때 선언했던 바로 그 부산 공원을 찾았습니다. 지금 일각에서는 소위 말하는 광폭 행보다 이런 표현을 쓰고 있잖아요. 네네. 네, 의원님은 어떻게 그 표현에 동의를 하십니까? 지금 조국 대표 전 대표께서 이제 여러 가지 행보를 하는 것을 보고 네. 시각들이 좀 엇갈리는 것 같습니다. 저는 그동안 마음의 빛이 남았던 분들 그리고 인사드리고 싶었던 분들을 찾아뵙고 있는 정도 아니겠느냐. 일단은 그렇게 한번 지켜보고 있습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여론은 좀 아시겠지만 조국 전 장관이 억울하다. 그리고 전체 집안이 거의 검찰에 의해서 도륙당했다. 그런 어떤 사실을 일단 별개로 하고 정치적으로 이 민주당 내에서도 조국 전 대표의 행보에 대해서 약간 좀 불편하다는 반응이 나오고 있는데 이 부분은 네네. 어떻게 보십니까, 의원님께서는? 당연히 민주당 일각이나 민주당 지지층 사이에서는 네. 조국 전 대표의 사면이 정치적으로 부담을 안고 대통령이 결단하셨기 때문에 네. 이 부분이 계속 언론에 노출되면서 이야기되는 것에 대한 불편함과 우려가 있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조국 대표께서 그런 행보를 좀 자제해달라는 요청들이 있는데 아마 그런 부분을 좀 염두에 두고 향후 정치적인 행보나 계획들을 좀 이어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네. 그 부분이 조국 전 대표가 조국 혁신당에서 한번 좀 살펴보는 것도 좋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박지원 의원이 가끔 이제 논평을 하시는데요. 방송을 네네. 통해서 혹은 페이스북을 통해서 박지원 의원이 소탐 대실이다 이렇게 평가하기도 했어요. 네네. 네, 이런 평가는 어떻게 해석을 하고 계신가요? 근데 이런 분의 평가를 계속 하는 것 자체가 네. 오히려 조국 대표의 행보를 더 부각시키거나 음. 국민들한테 조국이라는 이름을 계속 이렇게 들려주는 행위이기 때문에 네. 오히려 조국 전 대표의 행보에 대해서 좀 조용한 행보가 있었으면 좋겠다 할 때는 모두가 조금은 그런 발언들이나 이런 것을 좀 조심스럽게 하는 것도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은 들었습니다. 네. 오히려 약간 거리두기, 약간 모른 척 이게 오히려 네네. 그런 필요할지도 것도 모른다. 예, 그런 우려가 있다고 하면은 오히려 소탐 대신이니 아니면 지방선거니 음. 대선이니 이런 이야기들을 네. 민주당이나 이런 데에서도 네. 조금은 같이 네. 말을 아끼는 것이 오히려 이 행보 때문에 지지층 사이에서 좀 감정적인 갈등이 이제 네. 올라오는 이 우려를 불식시키는 게 오히려 도움이 되지 않을까 네. 이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지금 제가 이제 질문을 드렸던 박지원 의원 같은 경우는 소탐 대실이다. 그리고 사면을 요구했던 강두구 의원 같은 경우도 여기 이 행보에 대해서 약간 좀 갸우뚱하는 그런 반응들을 보였어요. 그리고 네네. 또 이 와중에 우상호 정무수석도 이런 얘기를 했죠. 조국 사면으로 피해본 사람은 이재명 대통령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제가 이 네.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당 일각에서는 조국 혁신당과 민주당 합당해야 된다. 왜냐하면 내년 당장 선거가 있으니까 이런 흐름 같은데요. 이 합당 문제에 대해서는 어떤 특별한 의견이 있으신가요? 뭐 다른 당의 합당 문제를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적절하지는 않은 것 같고요. 네. 아마 우상호 정무수석도 대통령의 중요한 국민통합적 결단이 있었고 조국 네. 대표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대통령한테 감사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계속 논란이 되고 부담이 되는 상황이라고 하니 네. 오히려 이런 피해는 대통령이 굳이 이야기하면은 대통령이 어려운 결단인데 이런 논란을 계속 키우는 거에 대해서 네. 약간은 우려하면서 왜 이 부분에 대한 이야기들을 계속 키우고 있느냐 이런 취지의 이제 비판으로 들렸습니다. 네. 예, 그래서 그런 부분은 지금 언론에서나 언론에서도 이러한 취지가 서로에 대한 오해나 불신을 키우는 방향으로 가지 않도록 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기자들이 연달아 매일같이 질문을 던지니까 우상호 네네. 수석 입장에서도 뭔가 그렇죠. 굉장히 답변하기가 약간은 곤란했었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예. 그런 느낌이 분명히 있습니다. 또 하나 얘기를 해보죠. 국민의힘 전대 상황을 보시면서 무슨 생각이 드셨나요, 요즘요? 역시 사람은 특히 잘못된 사고와 행동을 하는 사람들은 반성과 성찰 없이 잘 변하지 않는구나. 네. 그래서 국민의힘은 우리나라의 정당으로서의 유효성을 점점 더 상실하고 있구나. 전환일과 극우의 바로를 네. 그대로 받아안는 국민의힘 행태에 대해서 크게 실망하면서도 더 이상 희망이 없다. 이렇게 생각이 되었습니다. 소위 말하는 반탄파라고 불리우는 김문수 장동영 후보가 이렇게 결선 진출할 거라고 대략 예상은 하셨습니까? 어떠신가요? 예, 너무 당연하게 네. 모든 국민들이 예상했을 것 같습니다. 뭐 8대 경선 2표. 네. 그렇죠. 경선 과정에서 소위 전환길이라는 이제 극우 유튜버의 목소리가 이번 전당대회에서 그대로 이렇게 전달되는 모습을 보면서 이번 결과는 누가 되더라도 네. 전환길의 승리구나 이런 좀 자조적인 이야기까지 나왔던 게 사실입니다. 네. 김문수 후보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같은 뭐 반탄파라고 하더라도 김문수 장동혁 후보 간에 약간 의견이 좀 다른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 네네. 김문수 후보는 결선 토론회에서 전광훈,
황교안과 힘을 합쳐야 된다라는 얘기를 했고, 장동혁 후보는 당선되면 윤석열을 먼저 접견하겠다 이러면서 또 다른 방향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 와중에. 그리고 한동훈 전 대표는 최악은 막자 이런 발언을 했어요. 네. 네네. 최악을 막자라는 거는 그래도 김문수 쪽이 아닌가 뭐 이런 해석이 지금 나오고 있던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누가 돼도 큰 차이는 없고 오히려 당선되기 위한 표를 모으기 위한 메시지 정도로 보여지는데요. 네. 김문수 후보가 되든 장동혁 후보가 되든 지금 극우 세력이 안착한 네. 국민의힘의 모습을 바꾸기는 쉽지 않을 거다. 근데 한동훈 후보 입장에서는 김문수 후보보다는 장동혁 후보가 그래도 네. 더 불안하다 이런 걸 표시한 것 같습니다. 네. 국민의힘의 어떤 이런 발언들이나 행보를 보고 많은 분들이 또 일부 의원들은 기자회견도 했지만 국민의힘이 어떤 공당으로서의 역할을 더 이상 할 수 없는 지경이 됐다. 한마디로 해체 수순을 밟아야 된다라고 주장하시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네네. 의원님은 현재 어떤 입장이신가요? 저는 지금까지 국민의힘의 행동, 특히나 조금 전에 내각의 일부 국무위원들이 거의 동조 아니면 방조 수준으로 네. 내란에 관여되어 있는 것처럼 네. 국민의힘 또한 거의 방조 수준으로 보여지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전의 여러 가지 판례나 이런 걸 볼 때 벌써 법적으로도 해산에 이를 정도로 네. 무거운 정치적 책임을 져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고,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주의 국가에서 정당 해산이라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과정이고 네. 최후의 수단이기 때문에 그 전에도 국민들의 평가가 엄정하게 내려지면서 잦은 해산 아니면 분당의 과정으로 갈 수도 있겠다. 그리고 지금의 구구정당으로 변질되어 있는 국민의힘이 좀 건전한 보수와 구구정당으로 좀 분리되는 것이 대한민국 정치와 국민들한테는 훨씬 나을 것이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여의도 언더독은 여기서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네, 다시 한번 직접 현장에서 말씀드리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사회민주당 한창민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유튜브 구독하고 실시간 채팅과 댓글을 남기시면 매일매일 7,000TTCO를 드립니다. 참여 방법은 통통물 어플을 다운로드하고 회원가입과 로그인을 해주세요. 마이페이지에서 나의 회원 고유 번호를 복사해주세요. 유튜브 구독 후 실시간 채팅이나 댓글창에 고유 번호를 한 번만 입력하면 준비 끝! 지금 유튜브 채팅과 댓글 쓰기 참여하고 7,000TTCO 받아가세요.